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저희가 인증샷 이벤트를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출석 체크. 네. 그래서 뭐 아부성이라고 보이긴 하지만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하면서 잘 보고 있는데요. 1347님이 출석 체크 오늘도 뭔가 한 가지라도 알고 가려고 시선 집중을 기다립니다. 10년 이상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시사 전문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터줏대감님이시군요. 안방 내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안방을 내드려요? 그렇죠. 터줏대감님이시군요. 아, 그렇죠. 네, 시사 전문가가 되어가고 계시다니까 나중에 한번 시사 평론 대회 뭐 이런 걸 한번 해봐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 휴가 갈 테니까 와서 좀 대신 진행 좀 해주세요. 네. 네, 일단 목소리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1347님. 네. 그리고 서동수님이 오늘도 알찬 방송이라고 해주셨고요. 한선희님은 오늘도 시간 맞춰서 들어오느라고 애썼습니다. 이른 새벽에 퇴근하는 남편 아침 챙기고 남편분이 새벽에 퇴근을 하신대요. 야간 근무하시는구나. 네, 새벽에 퇴근하는 남편 아침 챙기고 방학 중인 아들 아침과 점심까지 아줌마는 뭘 해도 너무 바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주야 막교대 근무가 아니라 주야 그러니까 동시 근무를 해야 되는 분이잖아요. 그러게요. 힘드시겠다. 언제 쉬실까요? 그래도 우리 목소리로 힐링을 하고 싶다고 보내주셨는데 힐링이 될지 모르겠네요. 피로 해소제 방송인데 왜 그러세요? 네. 아직 제가 더마카가 뻔뻔하기로 유명한데 힐링 요 단어에는 조금 약해요. 저희가 힐링을 드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왜냐하면 JB타임즈가 그냥 평소대로 해. 평소대로. 뒷목 타임즈다 한숨 타임즈다 이런 얘기를 하도 듣고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네. 제가 큰 잘못된 버릇 한숨 쉬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오늘의 힐링을 드려보도록 노력하죠. 네. 자, 가볼까요? 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어제 대구를 방문을 했습니다. 한 사회복지관에 가서 배식 봉사 활동을 한 다음에 서문시장을 찾았는데요. 관련 오디오 잠깐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가 나타난 시장 골목마다 시민이 모여듭니다. 김 여사는 손을 들어 인사했고 머리 위로 하트를 그려 답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환영하는 손팻말과 환호 소리. 마치 선거 유세 분위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경기가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코로나 끝나고. 네. 색깔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남자분은 이제 녹색이. 그럼 부부께를 위해서 네네네. 할까요? 김 여사는 1시간 동안 시장 곳곳에서 어묵을 사고 떡볶이도 사 먹으며 시민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런 데서 처음 드시는 거 아니에요? 문 대통령님도 시장 오시면 기받고 가신다고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그간 취약계층 봉사활동에만 집중하던 김 여사가 오늘 이례적으로 서문시장을 찾으며 보폭을 넓힌 걸 두고 사실상 조용한 내조를 끝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대구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마친 뒤 고물가 상황을 살피기 위해 시장을 간 거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네.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고 하는데 언론들은 정치적 해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왜 설 명절을 앞두고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찾았을까? 물음표. 그 다음에 해석. 이걸 덧붙인 기사들을 참 많이 어제 쏟아냈던데요. 네. 그건 우리 촌철님들도 그러니까 시사 전문가들 아니시겠습니까?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 저는 각을 틀겠습니다. 어디로 틉니까? 자, 조금 전에 뉴스 리포트에서 이미 확인을 하셨겠지만 공개 일정이었잖아요. 그렇죠. 일정을 공개했으니까 기자들이 따라붙어서 취재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관련 그 뉴스에 이제 그 붙어 있는 사진 그리고 사진 설명 밑에 있는 사진 설명을 쭉 보니까 어떤 건 대통령실 제공이고 어떤 건 대통령실 통신사진 기자단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통신사진 기자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자들이 따라붙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네. 공개가 됐다라는 거고 대통령실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기자들이 들어가서 못 찍고 대통령실 사진만 들어가서 찍고 기자들한테 제공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그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그러면 범위를 넓혀가지고 어떤 일정은 공개를 하고 어떤 일정은 공개를 안 하고 지금 이게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묻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도대체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리 살펴도 제 짧은 머리로는 그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경호상의 문제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상대 쪽 노출 문제가 있어서 어떤 건 공개하고 어떤 건 공개 안 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공과 사에 따라서 공개 여부를 가르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헤아려도 저로서는 그 일관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겁니까? 대통령실은 서문시장을 가면 당연히 시민을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개를 안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조용한 내조로 하고 있는데 서문시장 가면 조용하지 않을 거라는데 그러면 서문시장은 왜 갔대요? 첫째 이거 하나. 그다음에 당연히 시민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공개될 것 같아서 미리 공개를 했다는 이야기면 얼마 전에 있었던 신부님이 운영하는 사회 그 단체 가서 봉사 활동하고 이게 공개됐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 뭐 그 신부님과 그 시민들 만나가지고 그분들이 찍은 사진을 그분들이 올렸다고 해서 공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그럼 그건 뭔데요? 그러면 그거는 시민들을 안 만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시민 만나도 그러니까 공개 안 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럼 그렇게 했던 겁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도대체가 정리가 안 된다. 저도 IQ 3자리인데. 초롱님이 그냥 이해해야 하나 봐요 라고 보내주셨고 이 하나님은 좋게 보이느냐 마느냐의 기준이 아닐까요? 라고 나름 해석해 주셨고 여기서 명언이 있긴 있네요. 뭐요?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냥 외워. 이거. 그러니까요. 초롱님이 아까 그렇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니까 딱 그게 생각이 나네요. 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또 뭐죠? 요 얘기를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도어 스태핑 있잖아요. 네.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중단한 뒤에 어떻게 하겠다는 발표 없었죠, 지금까지. 없었죠. 제가 놓친 거 아니죠. 네. 자, 중단할 때 대안을 찾아본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왜 강간무소식인가요? 그럼 아직도 대안을 못 찾아서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새해 들어서 이거는 재개하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 기사들이 좀 있긴 있었죠. 근데 그건 전망이고 발표가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자,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일정 공개 문제나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그 뭐 전속 문제나 이건 모두 국민과의 소통 일환이잖아요. 그런데 그 소통 방식에 대한 소통이 없어요. 소통 방식이 왜 이러냐에 대한 대답 그리고 그에 따른 소통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식이다. 이렇게밖에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이건 소통의 취지하고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사흘 전에 이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하고 또 올해 신년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런데 대통령실의 국민 소통과 관련한 올해 예산이 전년 대비 37.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다른 식의 소통을 좀 늘린다는 계획이 아닐까요? 아 근데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도어 스태핑 하는데 뭔 돈이 들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산 늘린다고 도어 스태핑을 더 화려하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도어 스태핑을 안 하고 그러니까. 다른 식의 소통을 그럼 뭐 예를 늘린다는 들어서 계획 뭐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 영빈관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민들 불러서 뭐 만찬한다든지 오찬한다든지 이런 것도 소통일 수는 있을 테니까 뭐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런 것도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해 오던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끊는다 잇는다 명시적으로 뭔가 좀 얘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게 소통 아닙니까 사실 네. 그게. 그리고 또 예산도 이렇게 늘리셨다고 하니까 진짜 궁금해지긴 하거든요. 뭘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늘리셨을까? 네. 여기에 대한 좀 답을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던 여사님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용한 내조는 이제 끝난 거냐? 어제 기자들도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답이 조용한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이렇게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조금 최근에 되게 많이 늘었잖아요. 요게 대통령한테 분명히 플러스가 된다. 요런 판단일까요? 대통령한테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플러스가 되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많아지더라. 무슨 이야기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김건희 여사의 그 행보가 잦아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면 행보가 줄어들더라. 제 관찰로는 그렇거든요. 요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그래요? 계속 그럴지 한번 그것도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네. 그리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최근 공개된 봉사가 유독 새마을운동 중앙회와 함께인 것도 조금 눈에 띄긴 했습니다. 저 날카로운 관절력. 그렇습니까? 네. 예. 부산에서도 그랬고 네. 어제 대구에서도 그랬고 네. 요건 또 무슨 의미지? 하여튼 살펴보게 됐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요즘 뭐 그 뉴스의 그 인물은 누가 뭐라 해도 나경원 전 의원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 오늘 중앙일보에 실렸는데요.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다. 나 전 의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애정이 여전히 크다. 이렇게 말했다. 아니, 당대표에 출마할 거면 사표를 내라 이런 목소리가 많았는데 사의를 표명하니까 또 처리를 안 한다. 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자, 참 묘한 발언인데 네. 일단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자, 사표 수리를 안 하고 애정이 크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네. 요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출마하지 말고 그냥 부위원장직 성실히 수행하라. 요렇게 어떤 메시지를 던진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강행하면 애정이라고 하는 두 글자의 단어가 부각이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애정에 대한 배신으로 묘사가 되면서 당대표 경선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씌울 수 있다. 이런 걸 어떤 염두에 두고 했던 포석갈기용 발언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정반대의 해석도 사실은 가능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나경원 전 의원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발언. 퇴로요? 그러니까 자 본인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했던 비탄감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하여간 면박을 줬잖아요. 대놓고. 네. 그래서 사의를 표명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당대표 경선에 나서기는 뭔가 부담스럽고 만약에 포기를 한다면 포기의 명분을 또 대통령에서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포기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명분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 얘기를 했을 가능성 이것도 배제할 수가 없어서 양면의 가능성을 다 안고 있는 지금 이 발언이다. 요것만 놓고 본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나경원 부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너무 궁금한데 일단 어제도 이제 당 행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얘기를 하긴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SNS를 딱 하나 했는데 과거 문정인 교수가 나경원 의원이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기사를 올렸어요. 그러면서 펠로시 하원 의장이랑 존 볼튼이랑 만난 사진을 짝짝 올렸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거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당 대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죠. 보수의 여전사 이미지가 생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요. 그러면 마음은 그쪽으로 가 있는 겁니까? 근데 또 뭔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또 이제 말했죠.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공에 도움이 되기 위한 길이 뭐일까? 그러면서 그 주인공인 윤석열 대통령의 바람에 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애정도 크다는데. 그래서 역시 양면의 가능성이 다 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나경원 전 의원이 과연 지금 마음을 결정을 한 걸까? 이것도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러게요. 누구는 지금 나경원 의원이 현 상황을 즐기고 있을 거라고 하고 누구는 괴로울 거라고 하고 해석들도 다 다르던데 오늘은 선택을 하실지 요 정도? 조금 전에 이제 양면의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퇴로를 열어주는 차원일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이게 교감하에 나온 발언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때는. 근데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거고 네. 그냥 추정만 할 뿐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결정을 내릴지 네. 뭐 여튼 시선 집중해 보겠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외교부와 국방부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보고 후에 마무리 발언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이 그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반격 능력을 명시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련 발언이었는데 일본도 이제 머리 위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날아다니니까 방위비 증액하고 소위 반격 개념이라는 것을
국방계획에 집어넣기로 했다.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요 말을 해석을 하면 그건 그 나라 문제다. 우리나라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제가 잘못된 해석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 문제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주목을 한 건데 네. 이건 그 나라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렇죠. 네. 근데 반격 대상이 만약에 북한이라면 그다음에 그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북한도 우리의 영토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토에 만약에 미사일을 쏘는데 그게 왜 그 나라의 문제로 한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왜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첫 번째 문제제기고요. 네. 두 번째 이미 말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반격 능력을 명시했을 때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어떤 입장을 내놨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반도를 대상으로 반격 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의 안보와 우리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외교부의 대변인이 공개 브리핑을 통해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라고 말을 해버리면 이건 엇박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에 대한 부인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증이 남네요. 네. 그리고 어제 대통령이 또 힘에 의한 평화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자위권 강화도 또 언급을 하긴 했거든요. 네. 이 모든 것들이 다 맞물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궁금합니다. 제비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네, 저희는 한번 이제 파면 끝까지 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해드리는 건데요. 창원시의회 김민아 의원 기억하시죠? 아유, 기억하죠.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엊그제 회의를 열어서 김민아 의원 제명을 의견을 모았고 윤리특위에 제명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윤리특위가 어제 열렸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요? 바로 그게 문제인데요. 윤리특위는 국민의힘 소속 4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4명 동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제명은 과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표결 전에 소명을 듣자는 얘기도 있어서 오는 17일에 다시 특위회의를 열어서 소명을 듣고 그날 안건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이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전한 내용이거든요. 네. 자, 여기서 징계 수위가 쟁점인지 아니면 소명 절차가 쟁점인지를 좀 갈라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명 절차가 쟁점이라면 다 소명받고 하는 게 맞겠죠. 그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징계 수위가 쟁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는 도대체 뭐하러 있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 김민아 의원에 대해서 쏟아지고 있는 전국적 관심에 대한 어떤 부담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김민아 의원이 그 12구 참사 유족들에게 막말을 한 직후에 그러면 그때 나왔던 창원시 의회나 그 국민의힘 쪽의 입장은 어떻게 그러면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궁금하던데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 창원시 의회가 공식 사과문 올렸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혹시 시간 끌기용이나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용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답을 해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밥하기 싫은 여자님이 이게 바로 방탄입니다라고 꼬집어 주셨는데 예. 민주당 위원들이 17일 3차 회의에서는 밤을 새워서라도 반드시 표결을 마무리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어떻게 될지 여기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네. 자, JB타임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